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을 때, 그림의 향기를 느끼고 싶을 때, 가벼운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마음으로 산책하는 명화의 숲 함께해요. 고우와 고우의 그림 이야기 산책하겠습니다. 고우는 후기 인상파 화가인데요. 방고우는 자신의 광기를 열정적인 화풍으로 표현했어요. 후기 인상파는 비록 짧은 기간 동안 나타났지만 20세기 회화의 흐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답니다. 고우는 1853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어요. 집이 가난하여 15살에 학교를 그만둔 고우는 화랑에서 일을 하다 아버지처럼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림에 대한 열정을 숨길 수 없던 고우는 프랑스로 건너가 그림 그리기에 몰두했습니다. 지금은 온 세계가 고우의 그림을 높이 평가하지만 살아생전에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남의 평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예술 세계를 마음껏 펼친 고우는 진짜 예술가였답니다. 방고우는 초기에는 어두운 느낌의 그림을 주로 그리다가 프랑스에서 인상파 화가들과 사귀면서 타는 듯한 열정적인 화풍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 아들에 머물며 후기 인상파의 대표적인 화가로 활동했지요. 그는 친구인 고갱과 함께 생활하며 작업했는데 성격 차이가 심해서 자주 다투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화를 참지 못한 반고우는 면도칼로 자신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고 이후 반고우와 고갱은 영영 만나지 않았어요. 반고우는 발작을 일으켜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 이때 쉬지 않고 그림을 그려 많은 대표작들을 남겼지요. 하지만 권총으로 자살을 기도해 37살의 삶을 마감했어요. 다음은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감자 먹는 사람들 소개할게요. 1885년 캠퍼스의 유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반고흐 미술관에 있고요. 감자를 나눠 먹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감자는 이들이 땀 흘려 수확한 감자이죠. 반고흐는 가난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진실을 표현하고자 했어요. 다음은 반고흐의 대표작 별이 빛나는 밤 소개할게요. 1889년 캠퍼스의 유채, 미국 뉴욕의 뉴욕 현대미술관에 있습니다. 이 그림은 반고흐가 정신병원에서 감시원을 옆에 둔 채 그린 작품이에요. 청회색 하늘에 소용돌이 치듯 달과 별들이 반짝이고 있어요. 이러한 밤하늘은 고흐의 충동적이고 격렬하게 끓어오르는 감정들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삼나무는 마치 넘실대는 불꽃처럼 보이고 교회의 탑은 고흐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심을 표현한 거예요. 화가의 마음이 밤 풍경에 담겨 독특하고 환상적인 기법의 그림으로 태어났지요.
고우가 그린 밤하늘을 보세요. 마을의 풍경은 고요한데 마치 하늘엔 축제라도 벌어진 듯해요. 별들이 수런수런 이야기 나누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요. 샛노란 달과 소용돌이 치는 구름은 춤을 추는 듯하고요. 모두 잠든 밤 고우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하며 그림을 그린 걸까요? 고우의 그림에 대한 열정이 그림 한 장에 고스란히 표현된 것 같아요. 다음은 고우의 방 작품 소개하겠습니다. 캠퍼스의 유채 1889년 네덜란드. 고우는 자기가 살던 방을 즐겨 그렸어요. 방에는 침대 하나, 의자 2개, 작은 탁자와 살림도구 몇 개밖에 없어요. 방의 모습을 보면 고우는 무척 소박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노란 침대와 의자, 진홍색의 이불, 푸르스름한 벽의 색 조화로 무척 밝고 화사해 보여요. 벽은 자신이 그린 그림으로 꾸며 놓았네요. 고우는 이 방을 무척 좋아했나 봐요. 다음은 밤의 테라스 작품 소개할게요. 1888년에 그렸어요. 고우는 그림에 그려진 카페를 정말 좋아했나 봐요. 동생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 그림에 대한 이런 내용을 써서 보내기도 했다는데요. 카페 테라스 위 파란 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어. 나는 밤하늘을 검은색 대신 아름다운 파란색과 보라색, 초록색으로 칠했어. 그리고 광장은 밝은 노란색으로 칠했지. 이 밤하늘에 별을 찍어 넣을 때 나는 정말이지 행복하단다. 고우는 일상에서의 평범한 말도 시가 되는군요. 다음은 고우의 대표작 15송이 해바라기 작품 소개할게요. 1888년 캠퍼스의 유채입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의 밝은 색을 좋아하던 방 고우는 해바라기 그림을 여러 점 그렸어요. 해바라기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상징으로 단순하면서도 힘차 보여요. 밝고 환한 노란빛으로 가득한 이 그림을 보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은 희망으로 부풉니다. 태양의 강렬하고 뜨거운 기운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죠? 노란색은 색채적으로 희망을 나타내는 색입니다. 실제로 고우도 가장 희망 가득한 시기에 해바라기 시리즈를 그렸죠. 고우의 해바라기는 누구라도 한 번쯤 봤을 법한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고우는 프랑스 아들에 있는 작업실을 함께 쓰기로 한 화가 고갱을 막기 위해 해바라기 그림을 그려 집을 장식했어요. 꽃병에 꽂은 해바라기가 시들기 전까지 계속 그림을 여러 장 그렸는데요. 서명의 위치와 해바라기 꽃들의 약간의 변화 외에는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요. 고갱을 기다리는 고우의 행복한 마음과
기대감이 그림에 가득해 보여요. 해바라기에 홀린 듯 그림을 그리는 고우의 모습을 상상해 보게 되는데요. 다음은 자화상 작품 소개해 드릴게요. 1888년에 그렸고요. 고우의 자화상은 그림을 그리려고 이젤 앞에 앉아서 물감이 잔뜩 묻은 팔레트와 붓을 들고 이젤을 바라보고 있군요. 고우의 앞에 놓인 이젤 앞에 그의 서명이 씌어 있어요. 또 1889년에 그린 자화상도 있죠. 고우는 자그마치 43점의 자화상을 그렸어요. 돈이 없어 모델 구하기도 어려웠지만 어쩌면 자신의 모습을 그리며 자기 마음속 풍경을 탐구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그림 속 푸르게 물결치는 듯한 배경이 인상적인데요. 파랑은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잖아요. 푸른빛의 고우의 자화상을 보고 있노라면 저 또한 온전한 저와 진지하게 마주하는 것 같은데요. 또 비르비종파의 대표화가 밀레가 그린 그림을 후기 인상주의 화가 고우가 따라 그린 그림도 있죠. 1890년 씨 뿌리는 사람 그리고 휴식이 있죠. 고우는 평소 좋아했던 그림을 자신의 그림 기법으로 따라 그리곤 했는데요. 밀레를 존경했던 고우는 밀레의 그림을 따라 그렸어요. 물론 그대로 똑같이 베껴서 그린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자신의 방식으로 재창조하여 그렸어요. 또 일본의 17세기 에도 시대 때 만들어진 목파나 그림, 히로시게의 그림도 따라 그렸어요. 한자까지 열심히 따라 그렸을 고우의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이상 빈센트 반 고우의 그림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선행입니다. 감사합니다.